배틀로차 배틀로차 옥랑강에 배틀로차 배틀 그것은 여인들의 옷이었다. 여성들의 세공기술의 백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자연 친화적인 거예요. 땅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냥 자연과 같이 없어지는 거. 삼배는 정말 환상적인 식물이죠. 선조들이 가장 즐겨 입었던 직물 이상의 가치를 지닌 직무. 가장 우리와 친근감이 있는 그런 직물의 한 종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류가 만든 최초의 천연 섬유이자 가장 과학적인 직무. 그것은 삼배다. (8월) 말 대마를 수확하고 난 늦여름에 삼배를 만드는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됩니다. 한 올 한 올 노인들의 손끝에서 뽑아지는 삼배실. 주름진 얼굴과 거친 손으로 식물은 실이 되고 실은 비로소 우리가 입는 옷이 된다. 삼배는 대마란 식물의 줄기에서 섬유질을 뽑아내 만든 직물이다. 대마는 인류가 옷을 만들어 입을 때 가장 처음으로 사용한 재료로 알려져 있다. 그 원산지는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 지역이지만 이미 전 세계에서 널리 재배되고 있다. 동양에선 6,000년 전 중국에서 처음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 한반도에도 고대 유물로 삼배를 만드는 도구들이 발견되면서 삼배는 인류의 가장 오랜 직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재료, 그러니까 삼배가 대마 직물을, 대마 섬유를 삼배로 만들어진 거는 저희가 발견된 기록이나 유물이나 기록으로 봤을 때 저희가 신석기 시대 좀 기원전 한 4,000년에서 3,000년 이전부터 이미 마징 대마라는 것들이 사용되었다고 지금 유물로도 기록으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배가 가장 많이 사용된 때는 삼국시대. 그 기록은 고구려 시조 동명성왕 때부터 전해진다. 나아가 지역별로 삼배 각각의 특징이 나타났던 신라 유리왕 때 한 달 동안 마을대항 길쌈내기가 펼쳐지기도 했다. 당시 삼배는 경상남북도, 충청내륙, 전라도 등 전국적으로 생산이 됐다. 그럼 선조들은 삼배를 어떻게 이용했을까? (2003년) 출토된 양반가의 유물을 보면 관을 받쳐들던 대렴대와 윗도래인 적삼, 치마 등 속옷에서 도포까지 아주 다양하다. 이는 삼배가 서민들의 옷이 아닌 양반도 즐겨 입던 평상복이었음을 알게 해준다. 유림들, 흔히 양반 선비라고 할까요? 그 지역의 유림들이 무슨 회의를 하고 모임을 하고 할 때는 지금도 안동포로 만든 이 도포를 입고 나오는 일들을 아주 자주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풍속 가운데 보면 며느리가 시집을 올 때 시아버지의 삼배도포를 해오는 경우 그 며느리가 시아버지로부터 굉장히 이제 칭찬을 듣게 되고 또 그 삼배도포를 받은 시아버지는 친구들한테 내 이렇게 삼배도포를 한 벌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자랑을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양반 선비들의 외출복, 의례복의 용도로 광범하게 쓰였다라는 것이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평상복과 예복으로 쓰이며
가장 대중적인 직물이었던 삼배는 사시사철 이용되며 우리나라의 직조 기술을 세계 최고로 끌어올리는 데 일조했다. 삼배는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는 직물이고 가장 오래부터 있었던 직물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역사 시대를 소급해서 올라가면 계절에 관계없이 입었던 직물입니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차츰차츰 여름용 직물로 이제 축소가 된 셈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함경북도 옛 육진 지역, 육진 지역에서 나는 그 북포는 겨울에도 입는 직물입니다. 중국에서 목화를 들여오기 전까지 비단을 구하기 어려웠던 서민들에겐 삼배가 가장 구하기 쉬운 직물이었다. 때문에 서민들의 옷감으로 전해졌지만 사실 모든 이들이 애용했던 가장 대중적인 직물이 삼배였다. 사실 옷감 외에도 삼배가 이용된 데는 굉장히 많다. 조선 헌종 때의 의궤를 보면 임금이 보는 어람용과 대신들이 보는 분상용이 따로 제작됐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론, 분상용 의궤는 삼배를 겉표지로 했고 어람용은 푸른색 비단으로 했다는 것. 이는 삼배가 가진 장점을 잘 활용한 선조들의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다. 견직물을 사용해서 만드는 임금이 직접 보게 되는 어람용 의궤와 달리 분상용 의궤는 보관용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보관되는 지역이 그 중앙 관청과 함께 저희가 이제 각 그 지역적으로 좀 외진 곳에 위치한 사고에 보통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산속에 같은 그런 지역에서 충해에 좀 강하고 어떤 외부 환경 조건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그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직물을 사용하게 됐을 거고 일단은 널리 많이 그러니까 널리 사용되는 직물이기 때문에 재료의 수급 면에서도 용이했을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분상용 의궤에 삼배가 사용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조선 후기에 전해진 그림들은 삼배에 그려진 것들이 많다. 당시 서화의 재료로 삼배가 많이 이용됐다는 걸 알 수 있다. 삼배는 일단 내구성이 강도가 뛰어나고요.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활용하기에 가장 좋은 그런 섬유입니다. 그리고 일단 재배하는 거, 그러니까 섬유로서 획득하기 좋고 재직 자체가 그냥 평직으로 재직이 되기 때문에 재직하기도 굉장히 간편하게 되어 있고요. 생활의 재료로 그런 사용되어진 그런 섬유이고요. 가장 보편적으로 널리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재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구성과 방충성 등 삼배가 가진 특유의 강한 성질은 선조들의 생활 곳곳에 활용됐다. 그중 하나가 오칠이다. 생활용품을 하다 보면 그 나무 같은 걸 이제 깎아가지고 오칠을 하게 되는데 그냥 나무에다 오칠만 하면 나무에 그 뒤틀림이 생기고 또 나무가 터지거나 하는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에다 삼배를 이렇게 이제 밑바탕에 발랐죠. 바르고 그 위에 오칠을 여러 번 해서 이제 마감을 하면 이제 그 삼배가 나무를 완벽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그 나무의 뒤틀림, 또 터짐 이런 걸 방지해 주는 거죠. 삼배는 그 100% 이제 자연에서 나오는 소재이기 때문에 오칠과는 특별히 잘 궁합이 맞는 거죠. 삼배의 특징을 잘 파악한 선조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가장 과학적으로 이를 활용했다. 그리고 당시 삼배의 가치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기록들도 전해진다. 조선 효종 때 삼배가 화폐로 통용됐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이전인 삼국시대부터 이미 화폐의 기능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삼배는
우리가 의복으로도 착용을 했지만 이것이 뭐 조선시대에 예를 들면 오승포가 화폐로 사용될 정도로 그런 어떤 화폐로서의 가치도 지니고 있었고요. 지금도 우리가 그 마지막 가시는 길에 옷을 입혀드리듯 정말 좋은 옷으로 입혀드리듯이 그러니까 수의로 사용될 정도로 그렇게 저희가 처음 태어나서부터 마지막 가는 길까지 우리에게 밀접하게 구석구석에 그렇게 스며들어 있는 그런 가장 우리와 친근감이 있는 그런 직물의 한 종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삼배는 우리나라 곳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함경도의 북포, 강원도 강포, 전라도 곡성의 돌실라이와 더불어 영남의 영포에 속한 안동포는 옛부터 그 이름 그대로 안동포라 불려진다. 안동포라는 이름은 한양가라는 가집에 처음 등장했다. 1910년도 이 조선산업지에 안동포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서 특히 조선산업지에는 안동포가 다른 지역의 삼배에 비해서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좀 단서를 달아서 설명까지 해두고 있습니다. 일본에 의해 발간된 조선산업지를 보면 당시 안동포의 발전사를 엿볼 수 있다. 19세기 후반기에는 확실히 다른 지역의 삼배에 비해서 우월한 가치를 갖는 삼배로 확고하게 정립이 됐다. 안동포가 대단히 좀 특징적인 면모들을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지역을 좁혀서 삼배의 이름으로 명명하게 되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안동포만의 특징은 무엇일까? 옛부터 경상도는 삼배의 원료인 대마가 잘 자라기에 적합한 곳이 많다고 한다. 이는 기후, 토양, 물 등 모든 자연 조건을 말한다. 비단 같은 물이 흐르고 그 다음에는 사질토가 이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고이지도 안 하고 또 삼배 종자를 뿌려놔 놓고 재배하는데 상당히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웃자람도 없고 보통 뭐 쓰러짐도 별로 없고 아주 적합하게 잘 크고 있어요. 대마가 한 4, 5개월 정도에 다 이제 씨에서부터 종자를 심으면서부터 거두기까지 한 4, 5개월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3m 정도의 키를 키워야 되니까 굉장히 고온다습한 기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도 7, 8월에 수확을 해야 되는데 금소리 고기에는 7, 8월에는 또 건조한 그런 특이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건조될 수 있고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지리적으로 좋은 대마를 이제 수확할 수 있는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이곳 금소리는 길쌈 노동으로 가을을 맞이한다. 이곳이 안동포의 원산지가 된 건 최고 품질의 대마와 전통 수공의 기능, 그리고 안동포만의 차별적인 제작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종자가 파종하는 게 3월 한 15일경쯤, 그 다음에 수확하는 게 6월 25일경쯤. 그래서 그때부터 뭐 주로 이제 제작하는 과정이, 만드는 과정이 한 1년 내내 계속 옆에 짜는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거든요. 대마에서 삼배씨를 만들어내기까진 수십 번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삶은 거 가져와가지고 넣는 과정이래요. 이거 넣는 과정. 그래 넣으면 말라야 이제 또 이걸 걷어가지고 또 저 물에 불 들어가요. 물에. 수확 후 12시간 정도 삼굿으로 쪄낸 대마 줄기, 즉 삼은 하루 정도 햇빛에 바짝 말린다.
그것을 적당량씩 묶어 물에 담가 천천히 불린다. 이렇게 서너 시간 불리고 말리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한다. 왜 이걸 담그는 거예요? 이거 담가야 이게 껍데기가 벗겨져요. 안 담그면 껍데기가 안 벗겨지잖아. 물에 충분히 불려 연해진 삼의 겉껍질을 한 겹씩 벗겨낸다. 이것에서 삼실이 시작되는데 좀 덜 자란 대마를 수확할수록 껍질이 잘 벗겨지고 부드러운 삼배를 만들 수 있다. 이것에서 안동포만의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삼배가 생냉이와 익냉이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익냉이는 익혀서 생산한 삼배라는 뜻이고 생냉이는 익히지 않고 날 것으로 생산한 삼배라는 뜻인데, 익히는 것은 어디에 익히느냐? 카리 성분에 익히는 것이지 뜨거운 물에 익힌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생냉이는 대단히 곱고 얇고 양질인 대마로만 짤 수 있는 그 삼배가 생냉이 삼배입니다. 벗긴 껍질은 속껍질을 남기고 모두 톱으로 훑어낸다. 익냉이는 익혀서 자연적으로 분리가 되지만 생냉이는 익히지 않은 채 삼톱으로 분리한다. 이는 좀 더 얇은 삼배를 만들기 위해서다. 속껍질, 즉 개추리를 줄에 널어 4~5일간 말린다. 이는 자연 건조와 더불어 삼배 특유의 누런 빛깔을 희게 만드는 표백 효과도 가져온다. 그렇게 바랜 삼은 붉은 빛을 띈다. 이것을 또 물에 살짝 불려 손톱으로 잘게 찢는다. 더 고운 삼실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손으로 해야 하기에 작업은 늘 고되다. 가는 실의 형태를 가진 삼을 삼뚝까지에 걸어놓고 삼을 삶는다. 실 한 올 한 올을 빼내 무릎에 놓고 또 손으로 비벼 연결해야 하기에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다. 날실용 삼은 올수를 나누기 위해 틀에 걸어 분리한다. 저거 말다리라도 그거래. 요건 했으면 좋겠는데. 나사 날았지? 거래 나가는 자수들은 진나. 나가지. 게임 찍기만 시야를 봐야 된다. 이렇게 걸쳐진 날실은 삼배의 단위인 새를 세어가면서 분리하는데 이 새가 많을수록 좋다. 타 지역에 비해 안동포는 가장 많은 새를 뽑아낼 수 있어 고운 삼배가 만들어진다. 시실용은 따로 꼬리를 매 널어 말린다. 이렇게 100여 번의 손길을 거쳐 삼실이 완성된다. 우리는 그 성장 과정이 삼하고 같이 자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 때에 우리 어머니 그 삶고 하는데 가서 옆에 누워서 계속 보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또 책을 들고 공부할 때도 뭐 삼냄새 난 방에서 공부하기도 하고, 이래서 한평생 삼으로 살고 있죠.
이제 삼배씨를 배틀에 끼워 옷감으로 짜낸다. 신라 선덕여왕 때부터 궁중에 진상했던 안동포 직조 기술은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1호로 지정됐다. 이 모두 여인들의 밤낮 없는 노동과 인내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곳에서 삼배는 곧 생활수단이었다. 시동상들이 오남매래요. 그래가지고 할 때는 옛날에는 돈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 안동포를 한 필을 해가지고 안동가가 시장에 팔았어요. 파면은 뭐 쌀 많이 받으면 한 말가 이래 받아가지고 그걸 와가지고 이제 또 아들 돈도 주고 뭐 참 시동상들도 뭐 하기하면 돈 주고 내 자식도 하기하면 공격 사라고 돈 주고 옛날엔 이래 살나거든. 진보 청춘 진상까리 이들의 힘겨웠던 삶은 노래로 전해진다. 힘이 얼마나 들었는데요. 그렇게 눈물 흘려가면 이거 삶는 것도 배웠다 카이 약간 이래 비비고 하는 것도 생년에 하는 구경을 못 했다가 여기 와가지고 배안이라고 나는 참 숱한 눈물도 흘리고 꾸지람도 많이 듣고 심한 들 수가 있는 게 이거 배하는데. 길쌈하는 일이 너무 고생스럽다. 잠도 많고, 예, 이 길쌈 언제 다 하냐는 아주 그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여럿이 더불어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하니까 시집살이도 토로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길쌈 하는 일의 고통을 친구들과 나누는 거죠. 우리 엄마 밤참하고 우리 오빠 간솔 넣고 비비치고 나리치고 밤새도록 삼운삼이 한발이고 반발일래. 500년 전부터 삼배를 만들고 있는 충남의 한 마을을 찾았다. 지금 이곳에선 수의를 만들고 있다. 옷부터 책 표지, 서화의 재료로 널리 쓰였던 삼배.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것을 수의로 인식하고 있다. 왜 그런 것일까? 삼배 도포는 그분이 중요한 의례 때에 착용을 하다가 사망을 하게 되면 수의의 마지막 겉옷으로 다시 그 도포를 입고 이제 관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출토 유물에서 봤듯이 평상복이 곧 수의였다는 걸 알 수 있다. 때문에 삼배가 수의로 제작된 정확한 근거는 아직 없다. 다만 1920년대 궁핍했던 이들이 망자에게 입힐 깨끗한 의복이 없어 평상복이었던 삼배 옷을 그대로 입혀 장례를 치렀는데 그때부터 삼배가 수의로 일반화된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오히려 명주 수의가 주류였고 그 명주 수의를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이 삼배로 수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명주가 일제강점기부터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수제품이었던 안동포 내지는 삼배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격의 면에서 그것이 역전이 됐는데 그래서 삼배로 만든 이 수의 이것이 더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수의다라고 하는 인식이 광범하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상주들은 왜 삼배를 입었을까? 삼배로 된 걸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경우에는 다른 직물에 비해서 훨씬 더 거칠고 자연에 가까운, 그러니까 인공이 개입됐다기보다는 자연에 가까운 직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상이 났을 때 복을 입는다고 하는데 이 복은 삼배 수의복으로
삼배를 입으면 복을 부른다고 해 복덕방 간판에 쓰기도 했다. 이렇게 삼배가 수의가 된 데엔 그 시대에 따른 의미가 들어있지만 사실 삼배의 특성으로 보면 수의로 최적의 직물임을 알 수 있다.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로 이렇게 죽은 시신의 옷을 만들 때는 삼배로 이용된 것들이 아마 그런 자체의 어떤 항균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항균성을 주기 위해서 섬유질에다 어떤 물질을 도포해서 입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몇 번 빨래를 하면 없어지겠죠, 그 항균성이. 근데 이 대마는 자체의 항균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빨래를 한다든가 했을 때 금방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점이 있는 거죠. 알려진 바론 이집트 미이라를 감았던 천이 삼배였고, 성경에도 예수가 입었던 옷이 삼배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서양에서도 삼배의 특성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우린 천연 섬유인 삼배가 어떤 면에서 우수한지 알아보기로 했다. 먼저 섬유의 강도를 알아보기 위해 100% 천연 삼배와 합성 섬유인 폴리에스테르의 인장 강도 실험을 한 후 면과 합성 섬유, 삼배의 항균성도 비교해봤다. 인장 강도 같으면 면의 한 20배 정도 즐깁니다. 해외에서는 로프로 가장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 비행기의 어떤 그 마모성이 적은 그런 제품으로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 또 그 해충에 대한 어떤 저항성 같은 경우에도 면에 비해서 한 40배 정도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통기성과도 관련이 있다. 삼배는 속이 비어있는 수많은 파이프가 얽힌 구조다. 이를 통해 공기가 드나들기 쉬워 땀의 흡수와 배출에 좋다. 반대로 겨울철엔 겉옷을 입기 때문에 진공 파이프 속 공기가 나가지 못해 오히려 더 따뜻한 것이다. 그럼 이런 우수한 특성을 가졌음에도 삼배 산업이 차츰 쇠퇴해가는 이유는 뭘까? 이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첫 번째는 대마 때문이다. 대마란 삼배의 원료가 되는 1년생 식물이다. 생육 능력이 강해 비료 없이도 잘 자라고 그 줄기는 물론 종자와 뿌리 등 모든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식물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까지 재배 면적이 3,000헥타르 이상으로 상당히 많았다. 하지만 1976년 대마 관리법으로 재배 면적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쇠퇴의 길을 가게 된 것이다. THC라는 환각 성분이 있어서 이제 그게 가장 문제인데요. 60여 가지의 화학 물질이 여러 가지 모양을 변하는데 그 중에 몇몇 가지 THC를 포함해서 몇몇 가지가 환각 성분을 나타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대마가 사라지면서 삼배도 수입에 의존해야 했고 지금은 대부분 중국산으로 대체됐다. 확인해본 결과 1%도 안 돼요. 그래서 99%가 전부 중국산입니다. 장미 문화가 많이 변화가 됐죠. 그래서 수의로 이제 활용하는 정도가 적고, 또 중국 삼배가 이렇게 많이 이제 범람을 해서 안동파가 그만큼 이제 수의로도 많이 쓰이지 않는 그런 좀 위기랄까, 그런 위기에 이제 직면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제작 과정이다. 모두 수공예로 전해지지만 기술자는 대부분 보령의 노인이라는 것이다. 옛날에 주로 그 안동포를 했던 어른분들이 지금 노령화가 돼가지고 사실 후계자 양성이 꼭 필요한데 안동 이 지역으로 봐가지고는 전통이 꼭 살아남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때 미래 가보면은 죽고 나면은 이제 후계자들이 이제 젊은 사람이 이제 받아 해야 되죠. 이거 뭐 저게 맥을 끊기고 뭐 이거는 없어. 그럼 삼배와 라이벌 관계인 모시는 어떤 상황일까? 한산 모시의 고장인 이곳 충남 서천군은 지역의 대대적인 지원과 주민들의 참여로 한산 모시의 상품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흔히 삼배는 서민의 옷이요, 모시는
양반의 옷이라 한다. 이는 삼재배가 쉬워 흔한 작물이었기에 생긴 오해이긴 하지만 지금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한산 모시는 모시풀에서 모시풀은 전국적인 재배가 잘 안 됩니다. 아열대성 식물로서 씨앗으로 재배를 하지 않고 뿌리로만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또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서리와 추위에 약해서 그 지표 온도가 영하 15도 이하로 내려갈 때는 얼어 죽을 염려도 있고요. 해서 따뜻한 주로 충청도, 전라도 이쪽 지역이 주 생산지라고 봐지고요. 지역적 한계가 있음에도 모시가 더 대중화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민관의 협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전통에만 머무르지 않고 앞서가는 전략을 펼쳤기 때문이다. 지리적 표시 인증을 받아갖고 이력제를 확실히 해요. 그게 태모시서부터 군모시, 필모시까지 이력제를 확실히 합니다. 농사는 어디 사는 누가 짓고 실은 어디 사는 누가 만들고 직조는 어디 사는 아무개가 직조를 했다라는 게 그 태모시, 필모시에 딱 태그가 붙어요. 그래서 그거 조회를 하면 그게 다 뜹니다.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이력제를 하고 완전히 100% 소비자 저기에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소비자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죠. 삼배도 부활을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길쌈 기능 마을을 무형문화재로 추진해 보호하고 무엇보다 고령화된 기술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 기능을 젊은이들에게 전수하고 있다. 잘 나왔죠? 이렇게 하면 얼굴도 찍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배워보면 과정이 너무 어려우면 중간에 포기할런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이 삼배라는 것을 뭐 심어서 그 짜기까지 또 제가 옷을 하기까지 그 과정을 다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산업화 과정엔 단순 기능만 전수할 것이 아니라 더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이 필요했다. 이쪽에 있는 작품들은 이제 100% 안동포에다가 천연 염색을 한 작품들 주로 이제 나타나 있고 이쪽에는 융합한 작품들, 인견이라든지 다른 제품들하고 융합해서 실제로 이제 이거는 상품화해서 기업체에서 판매를 이제 시작하게 될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게 안동포의 천연 염색한 작품이고 이쪽은 그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입을 수 있는 정장 스타일의 옷이 될 수 있겠죠. 실제로 만들려면 이곳에선 지금 지역과 대학이 함께 안동포를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수공예로 오랜 시간 걸리는 작업이 가장 큰 문제였던 삼배. 그것을 과감히 탈피하기 위해 천연 섬유 삼배와 IT를 접목해 기성화를 시도하고 있다. 안동포로 만들 수 있는 제품이 25,000가지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구매층을 확대해 젊은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도록 체형과 색상에 맞는 디자인을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것으로 한 발 나아가고 있다. 옷으로 고객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방법 중에 제일은 색상이다. 삼배는 고유의 누런색이 젊은 층에겐 대중화되기 힘들었다.
이렇게 세죠. 보리색으로 변해요. 하지만 전통 방식의 천연 염색으로 해결 방법을 찾았다. 지금 삼배는 여러 단계의 쪽빛으로 그 어떤 직물보다 예쁘게 색을 입고 있다. 그 삼배를 1년 동안 심어가지고 이 껍질을 벗기잖아요. 삼배나무에 껍질을 벗겨서 그 껍질이 가장 질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천연이기 때문에 천연 염색이 되는 거예요. 천연 직물로서 최고로 염색이 잘 되는 게 삼배예요. 이처럼 자체의 우수한 특성과 조상의 지혜가 더해진 삼배가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 그 원료인 대마에 대한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이곳에선 대마에 함유된 약용 성분을 연구하고 있다. 대마에서 이제 크게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곳은 물론 줄기입니다. 줄기를 가지고 이제 섬유를 생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잎 같은 경우 잎이나 그 종실의 껍질 같은 곳에서는 그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약용 성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종실 속에 있는 그 종실 알맹이에서는 여러 가지 유용한 영양 성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마는 잎, 줄기, 종자 등 거의 모든 부위를 이용할 수 있는 식물이다. 이미 각국에선 대마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각 용도에 알맞는 품종과 재배법도 개발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이런 저마약성 대마 품종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저마약성 품종 개량을 해왔는데요. 1996년도부터 약 한 5년 동안 우리나라의 그 농촌진흥청에서 이런 저마약성 품종 개량을 해와서 2000년도에 드디어 성공을 해서 2001년도에 개발을 하고 그것을 품종을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이 이제 청삼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 그 재래종이 갖고 있는 그 마약 성분의 한 6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양의 이 그 THC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 성분이 굉장히 적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 이곳에선 대마의 종실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으로 치매 연구를 하고 있다. 삼종실에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를 포함한 불포화 지방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아마도 이 치매 같은 그 뇌질환에 있어서 좋은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동물 치매 모델을 사용해서 이 치매의 어떤 저항성, 즉 항치매 작용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거든요. 한 20% 내지 30% 정도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독이 아닌 약을 만드는 대마 연구는 곧 삼배의 부활도 가져올 것이다. 일반 민중들이 옷을 그리 많이 못 입었거든요. 삼배 옷을 옛날에는 화폐처럼 거래할 수 있으니까 짜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삼배가 지금보다 훨씬 더 비싼 직물이었을 겁니다. 옛날에는 직물이. 그 다음에 명주니까 굉장히 차이 나죠. 그래서 그 삼배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가치는 그대로 유지될 겁니다. 그 천연 섬유라면 보통 그 면이라든지 또 견이라든지 뭐 이렇게 삼배라든지 이런 이제 천연 섬유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삼배는 이제 그 여기서 그 지역적으로 생육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체력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지리적 조건이 존재하는 한은 뭐 그 마지막까지 고수할 수 있는 그런 천연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삼배는 이 인류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벌써 수천 년 전부터 삼배를 가장 좋은 천으로 삼배를 입었죠. 그래서 우리 안동포 같은 경우는 삼배가 수의로 입히잖아요. 사람이 관혼상제에서 상례 때 사람이 돌아가시면 최고 의복을 입히는 게 삼배잖아요. 그래서 가장 자연 친화적인 거예요. 땅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냥 자연과 같이 없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수의를 쓰는데 아마 가장 환상적인 직물을
꼽아라 하면은 저는 누구에게나 삼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삼배는 정말 환상적인 식물이죠. 삼배는 인류가 만든 최초의 천연 직물이다. 그것은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지혜로운 직물이다. 인간 삶의 시작과 끝을 같이 한 채 자연에서와 자연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천연 섬유. 삼배는 수천 년, 수만 년 후에도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우리 문화재다. 배틀로차 배틀로차 옥랑간에 배틀로차 배틀다리 두 다리요 앞다리는 도둑 놓고 뒷다리를 하나씩 놓고 가루세라 치는 양은 운하수라